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칼륨과 타로 카드 그 상징과 이 왜 우리가 타로를 하면서 칼륨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타로 카드라는 게 그림으로 보여지는 상징들인데 이게 어떻게 맞을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난 다음에 가끔씩 다시 돌아오는 내담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게 맞았니? 라고요. 그러면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왜 맞을까? 그랬더니 칼륨의 동시성 이론. 물론 동시성 이론은 물리학에서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물리학과 철학은 사실은 같은 궤를 가고 또 철학에서 심리학이 나왔고 하니 이게 어떻게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같은 이론들을 얘기하죠. 뭐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이 타로를 공부하면 왜 꼭 칼륨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왜 맞을까라고 했을 때 동시성 이론이 나왔어요. 뭐 동시성 이론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식과 무의식, 어떤 이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칼륨이 얘기한 건 거기에 꼭 하나가 끼는 게 뭐냐면 상징이에요. 칼륨의 일화에서도 그 황금색 풍뎅이가 이 상징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타로 카드가 비과학적이지는 않겠구나. 어느 정도는 논리성이 확보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죠. 그러고 상담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타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은 감정을 리딩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무의식이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정을 딱 잡아서 야, 이 바다가 어느 정도의 깊이고 이 바다가 얼마나 지금 싸납고 이런 것들을 추론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더 들어가 보니 칼융 선생님께서는 그 예전에 성격 유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고하고 또 어떻게 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런 그 사람들을 또 분류해낸 방식들이 그 전에 존재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타로 카드와 그 다음에 칼융 선생의 성격 유형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 무의식은 바다 같고, 그리고 자극은 바람 같겠죠? 이렇게 싹 오죠. 그죠? 그 왔던 바람 같은 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탁 해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감정이 탁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감정만 탁 잡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융 선생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의 단계로 움직여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직사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직사감. 네. 자, 이 감직사감은 재밌는 거는 임마누엘 칸트께서 말씀하셨죠. 인식의 3단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감정까지 오는 단계에서 감각을 쓰고 직관을 사용하고 사고를 하고 또 최후의 감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고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앞뒤로 붙는 게 있죠. 자, 앞뒤로 붙는 게 뭐예요? 외향형, 내향형이 있죠. 자, 리비도. 프로이트의 리비도는 성에너지죠. 근데 뭐 아들러의 리비도는 아마 사회적 어떤 이 의무 내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런 건데, 칼융의 리비도는 좀 다를 거예요. 칼융은 아마 어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의 모습의 리비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리비도라는 것은 에너지의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느냐 안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일단 사람은 시작점부터 달라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을 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가 타로 카드를 공부하고 타로 카드를 리딩할 때 어떻게 리딩했냐? 감정만 가지고 추론했어요. 조금은 비과학적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잘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분석해 보자는 거죠. 자, 그 감정이 어느 단계로 왔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표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의 이론입니다. 물론 감정이 사람을 만듭니다. 감정이 반복되면 그건 성격이 돼요. 맞잖아요. 자동적 사고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심리학에서. 그거 자동적 감정이라고 표현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뭘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 사람만의 자동적 사고, 자동적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성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상담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MBTI 성격 유형이 조금은 고루하고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담자들을 이렇게 이만한 용지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심리 상담, 성격 분석 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매번 그거를 갖다 들이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타로 카드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타로 카드라는 도구는 감정을 리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감정을 리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피드백을 가져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절제의 감정을 쓴다. 계속 템퍼런스 한다. 갈등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절제의 성격일까? 자, 그럼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제의 성격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MBTI를 분석해 보자고요. 성격 유형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 기능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갈등의 대상이 뭐 사랑이나 연애 아니면 뭐 어떤 제3자의 대상이 있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자의 성격도 분석해 보자고요. 그러면 타로 카드가 나오는 어떤 상징물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상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영이 발달됐어. 난 영성지능이 좋아. 인정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타로의 상징을 가지고 미래를 그대로 예측을 해요. 특별히 과학적 분석이나 심리학적 기반 없이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요, 타로 아니고 딴 걸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무당되셔도 되고요. 그냥 점사 보셔도 돼요. 그러면 타로 카드는 뭐냐면요, 그 중간에 껴 있어요, 사실은. 심리학 우리가
성격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심리학 문진표 이만큼씩 두꺼운 것들을 보내가지고 체킹하고 다시 또 피드백 받고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있죠. 감정만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타로 카드가 감정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상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저를 쫓아오시면서 무엇을 배우셔야 되냐고요? 분석하는 방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격 유형, 칼융, 그 다음에 MBTI, 칼융의 성격 유형, MBTI가 완전하게 과학적이고 완전하게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감정만 쫓아가던 우리의 상담 기법에서 진일보한 방식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담자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의 조언이 가능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칼륨이냐, 그 다음에 동시성 이론과 그 다음에 상징, 그리고 이 성격 유형, 이것들이 타로스타, 그리고 성격과 상징 연구원,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 저희가 가지고 가는 방식이 왜 이것이냐라고 했던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실제 MBTI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MBT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 강좌는요, 정말로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 그리고 직업적 가치,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징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과학적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